정보 시스템 MIS는 우리가 이제 통체적으로 MIS라 그러지만은 MIS가 사실은 조직의 그 계층이나 직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정보 시스템도 있지만은 그 조직의 계층이나 직능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서브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 우리가 314쪽에 조직의 계층에 따른 구분 그래가지고 조직의 각 위계의 의사결정, 통제 활동과 정보 시스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 나오는 삼각형 그림은 저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최고 경영층, 우리가 뭐 회장, 사장, 이사, 뭐 이사에는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관리이사,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중간 경영층,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직급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현장 경영층, 직장, 요거는 보통 생산직의 경우에는 직장이라는 있고요.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임은 일단 보통 생산직에도 있고 관리직에도 있습니다. 또는 대리 뭐 이런 직급이 있죠.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층, 일반 종업원 등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생산해서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직급에 따라서 의사결정 종류가 다르다고 이미 배웠었죠. 전략적 의사결정, 전술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 현장 업무. 이거는 뭐 의사결정보다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을 즉각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보화시키는, 뭐 입력시키고 뭐 생산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죠. 업무 활동이나 통제 활동을 보면은, 자, 밑에서부터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일선 종업원 중에서 뭐든지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죠? 뭘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조립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통제. 요 일선 종업원 등을 바로 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층이에요. 이것도 현장 경영층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경영층. 이 중간 경영층은 벌써 이 밑에 여러 개나 팀이 있고, 그것도 요 밑에 직원들이 뭐 많은 데는 뭐 수십 명씩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략계획 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계획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계층 구조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가 보통 EIS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래가지고 임원, 요 Executive가 이제 경영층을 얘기하는 단어죠, 그죠? CEO 할 때 그 E의 Executive예요. 인포메이션 임원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DSS 이거는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데이터나 인포메이션들을 막아가지고 요럴 경우에는 A, 요럴 경우에는 B, 요런 정보까지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죠. 왜? 주로 이건 뭐 사장이나 이런 최고 경영층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엑스퍼트 시스템, EX. 요거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의사들이 의사결정하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법률가든,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엑스퍼트 의사도 의료 전문 시스템이 오히려 의사들보다 오진율이 더 낮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판검사 판결이나 판례들을 찾는 것도 이런 전문가 시스템들이 소위 변호사들이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기억에 의해서 찾아내는 것보다
뭐 망자냥의 재판 판례를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중에서 관련 단어들, 관련 사건들을 딱 조합을 해서 추려내면은 판례대로 다 추릴 수 있죠. 그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거기서 도와주는 그 새끼 변호사나 아니면 그 일하는 직원들이 하던 일들 요새는 컴퓨터가 다 해낼 수 있어요. 또 AI 시스템까지도 나왔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MIS 이건 뭐냐면 주로 많이 쓰던 옛날에 많이 쓰던 컴퓨터를 많이 쓰던 부서가 이런 얘기예요. 관리 통제 시스템이나 운영 통제 시스템 여기서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줘놓고 생산하려고 하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 트랜잭션 이게 트랜잭션이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잭셔널 프로세싱 소위 거래 처리 시스템. 그럼 일단 하이에서 업무 처리하는 이런 컴퓨터. 이것도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계층 구조에서 우리가 사실 엄청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 이 정보 시스템이 소위 그 통제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도 말단 직원이 가서 막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접근 통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은 뭐 밑에 것까지 볼 수 있도록 키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외국 영화보다 뭐 국내 영화도 그런 게 있을 때 뭐 컴퓨터 막 접근하다 보면 접근 불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특정의 계층에게 허가되어 있는 경우만 그 정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경우,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도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이놈 저놈 안 손대면 안 되겠죠, 그죠?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행위 통제, 근데 들어가서 보는 건 돼도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못하게 또 그것도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정보 시스템의 이제 구분이 조직의 각 위계에 대응되는 통제 활동 및 이에 활용되는 정보의 특성. 그래서 아까 그 그림으로 본 것을 다시 이제 표로 보여주는 건데, 자 보세요. 최고 계층, 중간 계층, 현장 계층, 일선 종업원.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죠. 누구. 이 사람들은 주로 전략계획. 야, 뭐 어떤 기업에 갔더니 사장이 뭐 시콜콜 막 간섭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좀 어려운 기업이에요. 사장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미래적이고 전사적이고 정보도 어떻게 돼요? 회사 전체적인 정보와 또는 국제적인 정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보,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자, 그래서 장기 계획 수립 통제, 사업 단위 조정, 전략 계획에 따른 실행 계획, 통제, 연간 예산, 사업 단위들 평가, 운영 통제는 부서 단위의 기본 활동, 통제, 부서 단위별 평가, 일선 종업원의 경우는 일선 업무 처리 등인데 정보의 특성으로 보면은 자,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 자료들이 많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내부다. 이건 광범위하고 협소하다. 밑에 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니까 정확성이 높지만은 위에 거는 좀 없을 수 있죠. 요새 뭐 김정은이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코로나19가 어떻다 하는 것들도 최고 경영증의 그 중장기적 경영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집중도는 통합적이죠. 전 사건을 다 통합하지만은 일선 종업원은 자기 분야 것만 되겠죠. 자기 분야 것만.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구분. 자, 조직 계층에 따라 지금 방금 봤죠. 전략적 계획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구분에서 실제 구축되고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 명칭에 의한 구분.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아까 봤죠. 임원 정보 시스템,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Decision Support System. 자, 이런 것들도요, 이미 내가 이제 박사과정 배울 때에는 1980년도 때 이미 다 나온 개념이에요. EX, 이게 엑스포트 시스템도요. 이게 여러분들 2000년도 지금 배우고 있고, 이거 처음 듣는 학생들도 많겠지만은, 최근에 아니에요. 이미 3, 40년 전부터 나온 개념들이고, 그때부터도 개발되던 시스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능에 따라서 또는 그 기능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 이게 다 통합된 전체 MI 시스템이 있고, 그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이게 인사부서에서 필요하겠죠. 종업원의 모집이라든가 그 사람의 많은 기록, 또 성과 평가, 진급 뭐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생산 정보는 생산 시스템의 운영과 또는 또 설비에 관한 얘기들라든가 생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마케팅은 판매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케팅 활동 및 조정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재무 정보, 회계 정보, 무슨 얘기인지 다 들을만 하죠. 이해 갈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해해 가지고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예요. 그죠? 전략 계획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시스템. 이거는 직급별로고요. 마케팅은 뭐죠? 직능별로 돼 있는 거죠. 직능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케팅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략 계획은 장기 마케팅 전략, 또 신제품 시장 개발 전략. 이거는 뭐 사장이라든가 이 담당 전무라든가 상무라든가 이사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관리 통제 시스템은 그 이제 부장이나 이제 관장급 선에서 하는 거죠. 제품계, 촉진이 이제 일종의 이제 광고, 프로모션 이런 걸 얘기하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건가, 시장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시장을 개발하고 할 건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 통제는 그 밑에 이제 과장이나 뭐 대리, 뭐 주임 이런 급에서 하는 거예요. 영업 실적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서비스 부분을 분석하고 제품별로 비용 수익 분석을 하고 고객별로도 하고 또 장기적 추세가 어떤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은 이거는 말단 부서에서 주문 들어오면 주문 받고 판매하고 시간도 기록하고 뭐 날짜도 기록하고 심지어는 뭐 날씨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기록이다. 포스라 하죠. 보통 포스. 그래서 그 매출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기입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데이터화되고 또 정보화 되겠죠. 정보 시스템과 통제 활동.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정보 기술의 발달은 통제 활동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정보 시스템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 접근과 통제, 세큐리티 시스템을 본인 회사도 갖고 있지만은 뭐 아주 뭐 외국의 유명한 시만텍이라든가 심지어는 국내에 무슨 그 V3 소위 그 안철수 그 정보 회사에 의뢰해서 특히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세큐리티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또 실시간 통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사용해 보면은 뭐 통제 받고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각종 시스템 산출물에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제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싫어하면은 왜 싫어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통제에 대한 저항의 원인이 달성 불가능한 표준이 세워졌다. 이건 나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루
공부 16시간씩 할 거야. 좀 어렵겠죠. 그죠? 상호 모순된 표준. 이 표준이 이럴 때는 이걸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럴 때는 저걸 기준으로 적용하고 아버지 표준이 다르고 엄마 요구사항이 다르고 선생님 요구사항이 다르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될까? 헷갈리죠. 그죠? 한 집에서 있으면은 엄마가 하는 얘기, 아빠가 하는 얘기, 할머니가 하는 얘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형이 하는 얘기 다 다르면 어떻게 됐어요? 곤란스럽겠죠? 사람에 의한 과잉 통제. 이거는 괜히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부적절한 통제. 이거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쓸데없이 괴롭히는 경우를 얘기하죠. 또 지나친 책임 강조. 너 이거 못하면 너 죽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표준을 재조정해야 되겠죠. 요거. 그죠? 상호 모순되는 거 이런 경우 이것도 표준을 재정립해서 명확히 정해야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죠?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 멋대로 지 기분 좋으면 풀어주고 나쁘면 통제하고 막 쌍욕도 하고 이러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적절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 적절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책임의 적절한 분산과 균형 유지. 이 책임만 잔뜩 지어놓고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그죠? 자율권도 없고 이러면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쥐어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통제가 없으면은 목표에 다가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피드백이 있어서 그걸 수정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재미를 갖고 또 다음 강 8장, 9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9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전문적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